안녕하세요. 제가 민법 영상을 올린다고 했는데, 민법 영상을 올리기 전에 먼저 올해 2월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 해설 영상을 먼저 올립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에 등기를 편리하게 간단히 하는 법률을 사람들은 특조법이라 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은 과거의 특조법과 유사한 법률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한시법입니다. 이 기간 안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이 규정하는 등기나 대장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고 토지의 이동을 간편히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5일이 되면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으로 간편한 등기나 대장의 명의 변경, 토지 이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민법 영상을 올리다 2년 안에 부동산 등기에 관한 내용을 다루지 못하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의 효력 기간이 만료될 수 있어 이 법을 먼저 올립니다. 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은 이미 몇 분이 영상을 올렸지만 그냥 법조문만 보면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대장과 등기부에 대한 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관련된 대장과 등기부, 등기 제도를 설명하다 보니 영상이 좀 길어집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과 유사한 특조법은 과거에도 몇 차례 입법이 되었지만 많은 국민이 특조법이 시행되는 것인지도 모르거나 등기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등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등기를 이미 했어야 하지만 등기를 못하고 있는 분들은 이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을 잘 활용하여 등기를 하고 부동산은 권리자로서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설을 하지만 모든 조항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만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것은 생략합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부동산이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2호. 대장이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대장을 말한다. 3호.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이란 대장의 소유 명의인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말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1항. 이 법은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의 기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으로 등기를 하려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 제2조에 따라 땅은 2020년 8월 5일 이전에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에 올라있지 않으면 등기를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컨대 무허가 건물인데 2020년 8월 5일 전까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되어 있으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으로 등기를 못합니다. 법 제2조 3호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이란 대장의 소유 명의인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말한다. 2조 3호를 보면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이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과거에 올라 있었지만 예컨대 6.25 전쟁 때 대장이 불에 타서 없어졌는데 새로 대장을 만들었지만 소유자를 몰라 대장에서 소유자를 복구하지 못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장은 작성되었지만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국유로 소유자를 등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미복구 부동산이 국유가 아니라면 사인이나 개인이나 법인인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이 되겠죠. 부동산에 관한 최초의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려면 먼저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야 이 대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이어서 소유자가 변경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등기부를 작성하기 위한 대장이 멸실되고 이후 대장에 소유자가 복구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자로서 점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면 모든 미등기 부동산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 제4조의 적용 범위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이 법 시행일인 2020년 8월 5일 이전에 먼저 토지나 임야 또는 건축물이 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다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을 받거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제한이 있어서 모든 부동산이 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에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법률행위란 부동산에 관한 매매, 증여, 교환을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95년 6월 30일 이전에 점유, 시효 취득과 같은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을 받은 경우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 간에 단순 승인을 했지만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고 상속 등기도 없이 방치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들 간에 이미 사실상 분할이 되어 어느 필지와 집은 첫째가 상속한다고 합의만 하고 상속 등기를 안하고 있는 경우처럼 이미 사실상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끝났지만 상속 등기만 못하거나 안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피상속인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인인 할머니와 아버지 삼형제가 적정하게 분할해 상속을 받았지만 등기를 안하고 있는 사이 아버지 형제 중 누가 먼저 사망했고 이후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 등기하려고 하니 사망한 아버지 형제의 처나 자식이 상속 지분에 불만을 가지고 상속 등기에 협조하지 않아서 상속 등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잠재적인 분쟁 요인이 있어 상속 등기를 못한 경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적용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도 같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이 아닌 정상적인 등기 절차로 미등기 건물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려면 부동산 등기법에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65조 소유권 보존 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호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 이처럼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 제65조 1호 규정에 따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괄 승계란 권리의 승계 원인이 있으면 권리와 의무까지 일괄적으로 한 번에 승계하는 것을 포괄 승계라고 합니다. 이런 포괄 승계를 하는 자를 포괄 승계인이라 합니다. 자연인의 경우 단순 승인으로 상속을 받거나 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은 경우 포괄 승계로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합니다. 단순 승인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도 없이 법정 기간을 경과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단순 승인이 되면 사망한 피상속인의 적극 재산인 부동산과 동산, 현금, 주식 등 금융자산과 소국 재산인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까지 일괄하여 즉 포괄하여 상속하는 경우입니다. 법인이라면 두 개의 법인이 합병을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부동산이 있을 경우 합병 후 새로 설립된 법인이나
잔존법인이 부동산의 포괄 승계인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95년 6월 30일 이전에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못한 경우를 들어보면 먼저 건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농가주택은 건축법이 제정되기 전에 건축되는 경우 거의가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도 건축물 대장이 작성된 경우 소유권 보존 등기를 부동산 등기법 제65조에 따라 상속인이나 포괄 승계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을 상속인이나 포괄 승계인으로부터 양수한 경우 등기 신청인의 자격이 없어 등기 신청을 원칙적으로 못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이나 포괄 승계인에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라고 재촉하거나 직접 자신이 상속인이나 포괄 승계인을 대위하여 보존 등기를 대위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대장이 작성되어 있지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으로 간단히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로 95년 6월 30일 이전에 실질적인 소유자로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를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중 재산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조선시대에는 등기제도가 없었습니다. 일제는 한국을 지배하면서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였습니다. 이때 전국의 토지에 대해 조사하여 소유자를 확정했습니다. 이 소유자를 확정하는 것을 사정재결이라 합니다. 종중재산을 이렇게 사정재결을 받아 종중이 소유자로 확인을 받았지만 어떤 이유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땅도 이런 두 필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정 재결 후 소유권 보존 등기를 못한 경우 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으로 쉽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런 경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저도 봤습니다. 혹시라도 2009년에 등기를 못한 분들은 이런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제5조 적용지역 및 대상.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수복지구는 제외한다. 1호 은면지역 토지 및 건물. 2호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 농지 및 임야. 3호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지역.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이 경우 광역시 설치 당시의 시지역은 편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의 적용 지역은 대도시와 농촌의 경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읍면 지역의 토지와 건물은 다 적용되지만 특별자치시와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적용합니다.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지역은 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에만 적용됩니다. 건물은 적용이 안됩니다. 광역시 설치 당시 시지역은 편입으로 안 봅니다. 수복지구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입니다. 각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6조 토지의 이동 신청 등 1항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자기 명의로 대장 소관청에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 표시 변경에 신청을 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11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양수인 및 소유자는 대장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장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1항에 따른 등기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 전산 정보 자료와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또는 등기사항 증명서는 제11조 1항에 따른 확인서로 가름한다.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신규 등록,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또는 지목 변경 또는 정정 신청을 말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으로 토지의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국의 모든 토지가 사실상 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라 신규 등록이란 무엇인가 싶죠. 바다는 만조시 바닷물이 차는 곳까지 사적인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공유 수면이 되지만 매립으로 간척이 되어 육지화한 경우 토지에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서 해안을 보면 작은 만을 간척해 논을 만든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신규 등록이 안 된 토지가 있다면 신규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 의견입니다. 상세한 것은 직접 대장 소관청에 문의하세요. 토지의 이동은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자기의 명의로 대장 소관청에 토지의 이동 또는 건물 표시 변경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이동 신청에는 법정의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말한 토지 이동 신청에서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 및 소유자는 대장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장 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장의 정정 신청을 위한 소요 서류로는 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 정보 자료와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또는 등기사항 증명서는 제11조에 따른 확인서로 가름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의 정정 신청에 필요한 다수의 서류 대신 간편한 확인서로 대신한다는 점입니다. 제7조 대장의 명의 변경, 소유자 복구와 소유권 보존 등기. 제1항 미등기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 소관청에 소유 명의인 변경 등록 또는 복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대장 소관청은 확인서에 따라 대장상의 소유 명의인의 변경 등록 또는 복구 등록을 해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변경 등록 또는 복구 등록된 대장상의 소유 명의인은 그 대장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에서 미등기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이란 뜻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양도란 매매나 증여 또는 교환한 경우로서 권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 취득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점유로 인한 시효 취득의 요건이 있다면 이 법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이 아니라 민법과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제7조 1항의 적용 대상은 이미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이 있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된 부동산을 양도받은 사람입니다. 현행 민법은 부동산에 양도가 있더라도 소유권 변동이 있으려면 민법 제186조에 따라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대장에만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어도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합니다. 기존의 부동산 등기 절차에 의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려면 먼저 대장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미 대장은 작성되어 있지만 사실상의 양도받은 양수인이 명의가 아니라 사실상의 양도인 명의로 대장에 기재가 된 경우입니다.
제7조 1항에서 미등기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컨대 미등기 부동산이 대장의 아버지 명의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내가 상속하였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대장의 명의를 내 이름으로 변경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변경을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제7조 1항에서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이란 부동산이 대장은 작성되어 있지만 소유자가 복구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6.25 때 대장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전후 대장을 작성했지만 소유자가 누구인지 몰라 소유자는 복구가 안 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제7조에 의하면 미등기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 소관청에 소유 명의인 변경 등록 또는 복구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8조 소유권 이전 절차 제1항 이 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 제23조 1항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부동산 등기법 제24조 2항의 첨부 정보를 가름한다. 제3항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처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 제8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어떤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할 수 없어 쌍방 신청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처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에 의한 확인서에 의한 단독 신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제9조 기속 부동산 및 국유 공유 부동산에 대한 특례 제1항 기속재산 처리법 제2조에 따른 기속재산 중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가 제7조 1항에 소유 명의인 변경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따로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2항 국유 공유 부동산을 양수했거나 그 양수인에게서 상속 증여받거나 또는 매매 교환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 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속재산처리법 제2조를 봅니다. 기속재산처리법 제2조 본법에서 기속재산이라 하면 단기 4281년 9월 11일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 단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북위 38도선 이북 수복지구 내에 있는 재산으로서 단기 4278년 8월 9일 현재 일본인인 개인, 법인, 단체, 조합, 그 대행기관이나 그 정부의 조직 또는 통제한 단체가 직접, 간접 혹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일체의 재산은 전항에 규정하는 기속재산으로 취급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단기 4278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 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 기타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 이하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이라 칭한다. 으로 간주한다. 단기 4278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 내에서 설립되어 그 이사 행사권 또는 사원권이 일본 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에 대하여는 그 이사 행사권 또는 사원권도 귀속된 것 이하 귀속된 이사 행사권 또는 사원권이라 칭한다. 으로 간주한다. 단기 4278년 8월 9일은 서기 1947년 8월 9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입니다. 1947년 8월 9일 이전에 일본인과 그 법인, 단체, 조합, 그 대행기관이나
그 정부의 조직 또는 통제한 단체가 직접 간접 혹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부동산을 기속재산으로 취급하여 기속재산처리법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처리된 재산이 기속재산입니다. 법제구조 1항에 의하면 이렇게 기속재산인 부동산을 불화받아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으로부터 사실상 양도받고 대장의 명의는 변경하지 못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대장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법 제9조 2항에 의하면 국유, 공유 부동산을 양수했거나 그 양수인에게서 상속 증여받거나 또는 매매 교환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 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공유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로 국공유지를 민간에 불화한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7, 80년대에 이렇게 불화를 받아 토지대금을 분할 성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미루다 오랜 기간이 지나 불화 대금을 납부한 영수증도 없어지고 불화와 관련한 공적 정보도 보존 기간이 지나 폐기되어 아직까지 등기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국유지를 불화받아 대금을 분할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미루다가 80년대에 집에서 영수증과 불화 관련 서류를 발견해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적이 있습니다. 동네 주민 중에는 이렇게 국유지를 불화받아 대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그 땅이 수용되고 토지 구획 정리가 되어 다시 불화되어 사실상의 소유권까지 상실한 사례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80년대까지도 시골 밭은 평당 몇백원 할 정도로 땅이 인기가 없고 이농이 유행이라 누가 수도권이 아닌 촌구석의 밭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등기 이전은 돈이 드니 그냥 방치하고 경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신 땅도 100평도 안 되는데 땅값보다 등기 비용이 더 비쌌습니다. 이런 싼 땅을 누가 가져가나 하고 일제시대 이래로 매매되어도 매수인이 등기를 하지 않고 점유 경작만 하던 관습에 따라 등기를 안 하시고 방치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보증서가 나오는데 보증서는 뒤에 다시 나옵니다. 국유, 공유 부동산의 양수인으로부터 상속 증여받거나 또는 매매 교환한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 대장 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으려 할 때에는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공유 부동산의 양수인에게 상속을 받거나 증여받거나 매매나 교환을 한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첫째, 양수인 본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이고, 둘째는 양수인이 미등기인 상태에서 상속받거나 증여받거나 매매나 교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국공유지를 불화받아 대금 분할 납부 후 점유 사용하면서 미등기로 있는 경우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제9조 2항에 의한 국공유 부동산을 양수받은 경우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까 의문입니다. 국공유지 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없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만 있는 부동산을 정부가 불화한 경우가 있었을까 의문입니다. 이렇게 국공유지 중에 보존 등기가 안 된 땅은 수십 년간 정부에서 지적정리를 하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국가로 직권으로 한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등기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인 국공유지를 불화받아 대금 납부 후 미등기 중인 양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상속받거나 증여받거나 매매나 교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가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매매의 경우 불화받은 양수인이 미등기인 상태로 매매를 하여 부동산 등기법 절차에 의하면 불화받은 양수인이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다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 이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에 의하면 매수인이 바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할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국공유재산을 불화받아 미등기인 상태에서 다른 부동산과 교환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교환을 받은 사람이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길을 열어줍니다. 제10조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가름한 등기. 제1항 제8조에 따라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양수인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가름하여 표시 변경 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8조는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제10조는 대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대위 등기란 등기 권리자 즉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이 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 등기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하는 등기가 대위 등기입니다. 사실상의 양수인 즉 매매나 증여받거나 또는 교환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하려 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자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가름하여 즉 대신하여 표시 변경 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예컨대 자기 소유 명의인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매매 계약을 했지만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지 않은 매도인 즉 등기 명의인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소유가 맞지만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매매나 증여 또는 교환 후 이하 매매 등 어떤 사정으로 매수인 증여받은 자, 수증자, 교환의 상대방 당사자, 이하 매수인 등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아 매수인 등은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는 사실상 소유자이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았지만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매 등으로 처분한 경우에도 매수인 등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 오래전에 부동산을 매매 등으로 취득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증서와 등기 필증만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중에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와 매매 등으로 처분하고 매도증서와 최초 매도인의 등기 권리증만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례가 있는 이른바 오래전의 미등기 전매입니다. 이런 미등기 전매의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 최종 매수인은 매도증서나 등기 필증도 없어져 버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다만 그 땅을 현재 점유에 경작하거나 집을 짓는 등 점유 사용자일 수 있습니다. 이런 미등기 전매의 경우 중간 생략 등기와 같은 편법으로 등기를 하다가 이제는 중간 생략 등기가 불가능해지며 최종 매수인은 직접 최초 후 매도인 등에게 중간 생략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없게 되면서 그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등기 전매로 최종 매수인 등은 중간 생략의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하지만 자기 직전의 매도인들에 대하여 순차로 대의 등기를 신청하게 하는 우회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자기의 전자인 매도인이 외국에 이민을 가서 살거나 하는 등 이유 때문에 대의 등기의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면 상속인이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처분하여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하고 있는 경우나 최초의 매매 등이 있었지만 최초의 매수인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다시 매매 등으로 처분하여 최종 매수인 등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행의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최종 매수인 등은 대위 등기라는 방법에 의하여 자기의 전자를 대위하여 순차적으로 등기를 할 수 있지만 복잡합니다. 중간에 누가 외국에 이민을 갔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등기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상의 양수인 즉 최종 매수인 등은
제10조에 따라서 소유 명의를 대의하여 표시 변경 등기와 상속인을 대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제10조에서 표시 변경 등기란 무엇일까요?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있습니다.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란 등기부상 소유 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 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표시, 성명, 주소 등이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하는 등기입니다. 행정구역 또는 명칭의 변경,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 소재, 지번 및 건물 번호,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등과 같은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입니다.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는 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촉탁을 해서 변경하거나 직권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표시 변경 등기는 명의인 변경 등기가 맞을 듯 합니다. 매수한 부동산의 저당권자, 전세권자와 등기한 임차권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하지 못한 매수인 등이 그 변경의 대의 등기를 신청할 권리자로 인정한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제10조에서 확실한 것은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등기한 부동산을 처분한 상속인의 경우에 매수인 등이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의할 경우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은 대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은 대지와 건물 등기부가 별도입니다. 대지와 그 위에 건물 등기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대지와 건물 모두 어느 상속인 1인이 상속했지만 대지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건물은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로 된 농가주택이 있습니다. 지인이 기농해 이 농가주택을 마음에 들어 매수했지만 대지만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건물은 매도인 앞으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어 있어 매수인 앞으로 건물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나 매도인 말에 의하면 건물도 대지처럼 매도인이 단독 상속한 것이 맞는데 어떤 이유인지 건물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그대로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경우 그 건물은 상속인 전원이 공동 상속을 하여 공유자 지위에 있어 상속인 1인에게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상속인 전원이 인감증명을 발급하고 매도인이라 하는 그 한 사람에게 그 건물의 지분을 100%로 한 분할 협의서를 작성해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는 사후에 의견 일치가 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이 등기 신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아마도 이런 사례가 가장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은 95년 6월 이전에 법률행위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에 95년 6월 이전에 매매나 증여받거나 교환을 한 사람이 아니면 이 규정에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95년 6월 이후에 기농한 분들이 이와 유사한 매매에서는 매수인이나 증여받은 사람이나 교환을 한 사람은 이 규정에 따라 표시 변경 등기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로 보입니다. 95년 6월 이후에 상속 등기가 안 된 부동산을 상속인으로부터 매수 등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이나 부동산 등기법으로 등기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속인이 상속 등기를 하지 못하고 그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 팔아버린 후에는 상속분에 불만을 가진 상속인들이 더욱더 불만을 가져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어려워질 것은 분명합니다. 제11조 확인서의 발급. 제11조 이하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법 조문만 그대로 읽겠습니다. 특별히 설명할 내용이 없습니다. 제11조 확인서의 발급 제1항
미등기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 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2항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구 읍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인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호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2호 변호사,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제3항 제2항 제2호에 따른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과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여 그 보증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항 제2항 제2호에 따른 보증인은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5항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허위 보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보증 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항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고 제5항에 따라 보증 취지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내에 제12조의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제1호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배우자, 직계 비속 및 사촌 이내의 혈족에 한정한다. 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제3호의 공고기간 내 등기 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호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보증 사실의 진위, 해당 토지에 관한 현재의 점유 사용관계, 소유권에 관한 분쟁 유무 및 소유권 입증에 관련되는 문서 등의 확인 등 현장 조사. 제3호 해당 확인서의 신청 사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시, 군, 구, 읍, 면과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는 2개월간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고. 제7항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보증인의 자격과 대장소관청의 보증 취지 확인, 현장 조사 및 확인서의 발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이의신청 등 제12조 이의신청 등 제1항 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1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확인서 발급 신청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조항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12조는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과거 특조법으로 이렇게 허위의 보증서로 타인의 부동산을 가로채는 부정한 방법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특조법에 의한 등기가 된 경우 과거 대법원은 그 등기에 강력한 추정력을 인정하여 그 등기를 부정하려면 보증서가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게 하여 사실상 특조법에 의한 등기를 소송으로도 말소가 불가능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부동산 매매 등의 경우 계약서 등 증거 서류가 없어지고 매매 등 당사자들도 사망한 경우가 많아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특조법에 의하여 진실과 다른 등기가 행해질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인터넷에도 어느 부재지주였던 분이 토지 소재지 몇 명이 작당해 이농한 사람의 대규모 땅을 특조법으로 등기해 뺏겼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2009년에 객지에 있는 동안 특조법을 알지 못해서 소규모 조상 땅 2필지를 이렇게
이유기간 내 이의를 하지 못해서 2009년 특조법으로 타인이 등기해 가서 뺏긴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도 피곤하고 소규모인데다가 보증서가 허위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추정력을 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여 그냥 있습니다.